자, 형사소송법 제2부 60조부터 시작할게요. 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1항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로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 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항 송달 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3항 송달 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 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항 전 3항의 규정은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우체에 붙이는 송달 주거 1항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 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붙이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항 서류를 우체에 붙인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1항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2항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1항 공시송달은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하나여 할 수 있다. 2항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3항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항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며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며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8장 기간 제66조 기간의 계산 1항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계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 정도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1항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호 피고인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데. 2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데. 3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데. 2항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항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무료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71조의 2 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 2 고지의 방법. 1항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항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 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소형법관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1항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항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3항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1항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2항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항 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항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5항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7조 구속의 촉탁. 1항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2항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사망.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사항 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1항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2항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 요급 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 2,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의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 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1항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또는 법원 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3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1항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1항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2항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5조 구속영장 집행의 절차 1항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은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2항 제77조 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3항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유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4항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6조 호송 중의 가휴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87조 구속의 통지 1항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 사건명, 구속 일시,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2항 제1항의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9조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 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사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1항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1조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에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료 양식, 의료품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1항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하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하나여 갱신할 수 있다. 3항 제22조, 제298조 제4항, 제3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3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1호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호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호 피고인이 죄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호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 임의의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1항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하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과 같다. 사망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4.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98조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호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호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호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호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호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 6호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호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호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호 그 밖의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 보석 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1항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호 범죄의 성질 및 죄상 2호 증거의 증명력 3호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4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2항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제100조 보석 집행의 절차 1항 제98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2항 법원은 보석 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3항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서 보증금의 가름함을 허가할 수 있다. 4항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이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5항 법원은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의 2 출석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1항 법원은 제98조 제5의 조건을 정한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 보증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1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5항 전항의 석방 요구에 통보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 보석 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1항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2항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 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호 도망한 때 2호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호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호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3항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4항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1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2항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제104조 보증금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 2 보석 조건의 효력 상실 등 1항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항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의 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 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 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 압수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서류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항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항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 이하 2항에서 정보 저장 매체 등이라 한다. 인 경우에는 기록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재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4항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기통신 이하 정기통신이라 한다. 에 관한 것으로서 최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사망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이나 수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8조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09조 수색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2항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엄수 1항 군사상 비밀을 유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2항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공서에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이하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사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3조 압수, 수색, 영장 공판장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하면은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4조 영장의 방식 1항 압수, 수색 영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정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1호 피고인의 성명 2호 제명 3호 압수할 물건 4호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5호 영장 발부 연원일 6호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호 그 밖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항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5조 영장의 집행 1항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2항 제83조의 규정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16조 주의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7조 집행의 보조 법원 사무관 등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8조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는 예외로 한다. 제119조 집행 중의 출입금지. 1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 퇴거하거나 퇴기하게 하거나 집행 종료 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1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21조 영장 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 영장 집행과 참여권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은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1화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 안에서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한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 야간 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자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 야간 집행 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은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호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호 여간,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한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9조 압수 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안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1항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항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3항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31조 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 보관. 1항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시,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에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2항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시,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에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1항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2항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 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4조 압수작물의 피해자 환부. 압수한 작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135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 A의 통지 전 3조의 결정을 하면은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1항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2항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을 소재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3항 수연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한 법원 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체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138조 준용 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와 7조의 규정은 전주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 사무관 등의 수색에 준용한다.